그래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뭔가 다른 차원에 있다 온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어떤 느낌이셨길래 그래요? 처음에 그게 뭔가 수호천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자고 키가 엄청 크고 팔다리가 길고 근데 다 은색으로 되어 있는 약간 그런 사람이 저랑 뭔가 하나가 돼서 제가 위에서 이렇게 다 내려보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서울 그 한강 있는 쪽에 보이는데 거기 다리에 그 모든 사람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수호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마침 자신의 음성을 공개를 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수호천사 메시지를 올려드리는데요. 이제 뭔가 이렇게 수호천사라는 존재가 자신의 형상을 직접 드러내는 경우는 사실 좀 드뭅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이렇게 처음부터는 아니었는데 뒤로 갈수록 그 형상이 좀 더 뚜렷해지는 이런 체험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분과 함께 이제 뭔가 이렇게 수호천사와 같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한강을 내려다보는 이런 좀 체험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체험이고, 그리고 뭐랄까 이제 내 삶에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 내 삶을 살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남들에게 끼워 맞춰서 사는 사람들, 너무 그런 거기에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연인 것 같아서 이렇게 기쁘게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분의 사연은 일단 여자분이시고요. 이런 게 있죠. 그 굉장히 이 어머니께서 강한 분이셨어요. 굉장히 강한 분이고, 아버지는 굉장히 학력이 좋아서 그 어떤 자부심이 너무 강하시고, 또 어머니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컴플렉스,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신 대리만족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강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집요하게 뭔가 이렇게 학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관리를 한 거죠. 그런데 딱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 사랑의 조건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조건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뭔가 자꾸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엄마가 나를 사랑해 줄 거고, 뭐가 내가 예뻐야만, 잘생겨야만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거고, 내가 뭔가 연봉을 많아야만. 꼭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사랑의 조건을 붙이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분이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 그렇게 막 열심히 그렇게 투자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좋은 듯 하다가 점점 한계가 닥친 겁니다. 꺾이기 시작하고 결국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모님들이 위로하기는커녕 막 좀 비아냥거리는 약간 이런 느낌까지도 받으신 거예요. 좀 놀리는. 아니 그렇게 뭐 학원이고 뭐고 다 해줬는데 기껏 이런 대학 가려고 간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본인 자신이 가장 그렇게 힘들 텐데 그런 반응을 느끼니까 얼마나 그 상실감과 좌절감이 컸겠어요. 이분 입장에서는 이랬던 거예요. 너무나 조금 차갑고 너무나 이렇게 조건적으로 챙겨주는 부모님이니까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 공부 하나를 그렇게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이제 이분에게는 거의 뭐 존재감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못 느끼게 되는 이런 상황.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의 내면 아이를 만나보고 했는데 뭔가 이제 어머니는 늘 바쁘고 그리고 또 이제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주말이나 이럴 때 뭐 어딘가를 이렇게 가거나 할 때 이 아이가 지금 엄마가 가는 모습을 그 창틀에 붙들려서 너무나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 엄마가 날 두고 간다고 너무나 서럽게 울고 있는 이런 내면 아이를 떠올렸죠. 너무나 좀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최면 속에서, 실제는 아닌데 최면 속에서 그 가고 있는 엄마를 만나보니까 이 엄마가 너무 신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나 보이는 거예요. 왜? 잠시 그 하루의 외출이 이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휴가인 거죠.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고, 아무튼 그런 그 어머니가 엄마가 너무나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차갑게 키우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정서적 결핍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깊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제 내면아이 치유를 하니까 너무나 아이가 그냥 막 밝게 활기차게 에너지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미래로 가죠. 미래로 가서 이제 행복한 미래에서 현재의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부터 그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뭔가 처음에는 그 미래의 내가 되어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자꾸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처음에는 좀 분명하지 않았는데 지금 수호천사가 얘기해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나는 너무 지쳐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나가 현재의 나를 보니, 자, 미래의 당신이 보세요. 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너무 축 처져 있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미래의 당신이 보세요. 당신도 다 저 시절을 거쳐서 그 미래로 갔잖아요. 그 최고의 사랑과 지혜를 직접 말로 전해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 이제 힘든 거 다 거의 지났어.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이제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너무 기운 없고 우울한 모습 보니까 너무 속상해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우울할 걸까요? 뭔가 어딘가에 발목 잡힌 것 같아요. 좋아요. 무엇이 현재 를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과거에 무언가가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당신은 그 시절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지 그 비결과 지혜를 좀 전해주시겠어요? 그냥 너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이 마음만 따라가라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좋아요. 너 안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면 굳이 거기에 너를 끼워 맞춰서 살지 말라고. 그냥 너는 너만의 개성이 있고 너만의 기질이 있는데 그거대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거기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너가 계속 너만의 빛을 잃고 힘들었다고. 그래서 그냥 자신을 믿고 용기 내서 조금만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너가 원하는 그런 삶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군요. 너가 너무 고생했다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너만의 길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다 털어버리고 네 마음속에 그걸 따라서 가. 칭찬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떤 점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그 맞지 않은 그 옷 입고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에 그동안 그렇게 숨기면서 연기 잘했대요. 너무 힘들었을 건데 너무 잘 잡았대요. 이제 그만 참고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요. 그나저나 당신은 과거 부모님들의 관계에서 아직 마음이 다 풀리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라고. 그냥 엄마랑 아빠도 그들만의 문제가 있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너한테 영향이 간 거지.
너가 그거를 다 해결하고 거기에 맞춰줄 필요도 없다고. 이제 그만 이제 너의 삶을 살라고. 거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 그건 그들의 문제고 너는 이제 너가 행복할 길을 찾아서 가면 좋겠대요. 이 씨가 앞으로 행복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용기 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냥 너가 가고 싶은 길을 가래요. 그게 당장 돈벌이가 안 될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땐 너무 비참한 삶일지 몰라도 너가 행복하고 마음이 편할 수 있대요. 지금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너가 너무 힘들잖아. 그냥 저랑 맞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이제 이 땅에 이렇게 자신에 맞지 않은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너가 타고난 너만의 기질과 성질이 있는데 그대로 살아가면 좋겠어. 남들이 볼 때 그게 비참하고 안 좋을지 몰라도 너가 그걸 하면 네 안에 빛이 밝힐 수 있다고. 너가 환하게 빛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근데 다들 그냥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꺼운 갑옷 같은 걸 입어서 그 빛이 가려지고 빛을 내지 못한대요. 다 그 빛이 거의 죽은 상태로 가려져서 살아간대요. 용기 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너가 가고 싶은 길을 가래요. 당장 돈벌이가 안 될 수도 있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비참한 삶일지 몰라도 너가 행복하고 마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나중에 너무 힘들잖아. 다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꺼운 갑옷을 입어서 빛이 가려지고 빛을 내지 못한대요. 빛이 죽은 상태로 가려진 삶을 살아간대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반복되면서도 중요한 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누구나 안에 빛이 있는데 그 어떤 현실과 삶이라는 두꺼운 갑옷에 갇혀서 그 빛을 내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이렇게 가려진 상태로 살게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자신의 기질을 알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고 무슨 기질인지 몰라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잘 들어봐야 된대요. 다 누구나 그 씨앗 같은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잘 몰라서 그냥 계속 남들이 입으라는 옷을 입는데 그 빛을 잘 보면은 그 빛을 빛내면서 정말 밝고 환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대요. 좋아요. 누구나 밝은 빛이 있군요. 그 빛을 느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 많이 들여다봐야 된대요. 남들 눈에 보여지는 거에 맞추지 말고 진짜 너가 가지고 있는 너만의 그 빛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대요. 좋아요. 그런데 또 세상에는 성장 과정에 너무나 힘들고 사랑받지 못하고 괴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청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일단 그렇게 살아오느라 너무 힘들고 고생이 많았지만 너 안에도 다 빛이 있어서 그거를 찾으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게 빛을 밝히면서 살 수 있대요. 이제 남은 삶을 살아갈 우리 씨에게 이제 어떤 조언을 당부를 하고 싶으세요? 그냥 그 빛을 잘
찾고 그 빛을 따라가라고 봐요. 누구나 다 그 빛이 있고 그거를 밝히려고 왔지 그걸 숨기려고 오지 않았대요. 그 빛을 다 밝혀야지 뭔가 진정한 삶을 살고 정말 참 삶을 살 수 있다고. 그 빛을 잘 마음속에 다 있으니까 그거를 잘 찾아보래요. 좋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비참하고 보기 안 좋을 수 있어도 그 빛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래요. 그렇게 따라가면 그런 것들도 다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이제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느라 계속 그 빛을 따라갈지 아니면 그냥 그 갑옷을 입을지 너무 고민되고 갈팡질팡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갈팡질팡하다가 그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빛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빛을 따라가야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대요. 그 갑옷이 너무 두꺼워서 아예 그냥 그 빛을 다 차단시켜서 너무 어둡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렇군요. 이 갑옷을 혼자 벗지 못한 사람도 있을까요? 네. 자신 안에 그 빛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 그렇군요. 그래요.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당신은 누구이신가요? 옆에 항상 있는 존재. 그래요. 혹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그냥 다들 너무 힘들고 그렇겠지만 다 우리 마음속에 그 빛이 있어서 다 살아갈 수 있대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대요. 그래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당신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제가 되게 엄청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빛으로 보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갑옷 때문에 이렇게 빛이 가려져 있고 갑옷 안에 빛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갑옷 자체가 완전히 단단하게 닫혀가지고 아예 그냥 갑옷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냥 다들 뭔가 빛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빛은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태초에 가지고 태어난 그런 영혼? 좋아요. 혹시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말 없으세요? 그냥 그 갑옷을 못 벗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대요. 자신이 빛인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빛이라는 걸 알려주고 이 갑옷을 벗을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대요. 그래요. 혹시 제가 주의하거나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너무 이미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요. 근데 그 갑옷을 벗겨주려다가 선생님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래요. 아예 그냥 자기가 갑옷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도움을 줘도 그걸 못 깨달을 수가 있대요. 혹시 꼭 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도 이렇게 갑옷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신 안에 빛을 발견해야 된대요.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가꾸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면은 내가 빛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입고 있던 갑옷도 벗을 수 있대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 좋은 느낌으로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5, 심호흡 크게 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뭔가 다른 차원에 있다 온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느낌이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 그 빛
갑옷에 대한 얘기했을 때 처음에 그게 뭔가 수호천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약간 남자고 키가 엄청 크고 되게 팔다리가 길고 근데 다 은색으로 되어 있는 약간 그런 사람이 저랑 뭔가 하나가 돼서 제가 위에서 이렇게 다 내려보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서울 그 한강 있는 쪽에 보이는데 거기 다리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동그란 빛. 어떤 빛? 동그란 빛. 동그란 모양의 빛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막 갑옷 엄청 두꺼운 막 중세시대 때 갑옷 같은 그런 갑옷에 빛이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뚫고 나오려고 이렇게 갑옷이 열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 갑옷이 다 닫혀서 그냥 빛 자체가 안 보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마지막에 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정말 멋진 체험하셨어요. 네. 그러면 일단 다시 좀 내려드릴게요. 네. 누구나 그 빛이 있고 그걸 밝히려고 왔지 숨기려고 온 게 아니래요. 이 부분 그래요. 누구나 그 빛이 있고 그것을 밝히려고 온 거지 그걸 숨기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죠. 그 갑옷을 혼자 벗지 못하는 사람도 있냐 그랬더니 자신 안에 빛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 자신 안에 빛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 갑옷을 혼자 벗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도 모르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방송은 오늘 그 뭔가 이제 그 수호천사가 한강에서 하늘을 봤더니 한강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밝은 빛으로 보였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갑옷을 입고 살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이거죠. 누구나 자신 안에 그 빛이 있는데 그리고 그 빛을 밝히려고 이 세상에 왔지 그 빛을 가리려고 숨기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죠. 그리고 그 갑옷을 벗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서 벗기 위해선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느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그 빛을 처음 따라가는 것이 처음부터 꽃길은 아닌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뭐냐면 뭔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 땅에 사시는 분들 뭔가 공부할 때는 대입이나 뭐 여러 가지 정말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뭐 돈 잘 벌고 뭐 그런 루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엄친아 엄친딸 이런 거에 비교를 당해가면서 그래요. 이분이 정말 그 엄친딸의 전형이었죠. 제가 아까 설명 안 들었는데 정말 그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비슷하게 정말 비슷하게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 사이에서 너무나 그 비교를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던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인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그 틀에 끼워 맞추는 거죠. 자신을 그 틀에 끼워 맞추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빛을 빛내기보다는 그것을 잡고 그렇게 두꺼운 갑옷을 입고 살게 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세상은 그런 거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 별거 없으니까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바로 그런 생각에 그 갑옷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이 바로 나를 옥죄는 갑옷인 거고 이분 역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이분 역시 사실 여기에 대해선 참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죠. 뭐냐면 저 역시 딱 그 기로에서 고민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런 길을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저는 포항공대를 나왔고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했던 엔지니어였습니다. 삼성전자 많이들 부러워하는 직장이고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직장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고요. 저도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고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힘든 그런 경험이었죠. 뭐 삼성이라는 회사가 나빠서라기보다 제가 거기에 적응하기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어떤 내적인 고통이 있죠. 이게 뭐냐면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다 나쁜 곳이면 뭐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나오면 되는데 남들이 보기엔 너무 좋은 곳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남들이 보기엔 너무 좋은 곳인데 나는 너무 괴로우니까 누군가에게 말하면 배부른 소리가 되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이곳에 이 메시지대로 표현하면 내 안에 그 불꽃을 찾아서 이 길을 나서게 된 거죠. 그 결단이 쉬운 결단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예상하셨을 거예요. 정말 그때 제가 살면서 정말 미쳤다는 소리, 뭐 정신 나갔다는 소리 그때만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누가 봐도 그렇죠. 잘 다니는 회사 때려치고 뭐 생송한 상담사 그것도 뭔가 누가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최면 상담사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래도 저는 그래도 용기 있게 뛰어들었죠. 물론 굉장히 뭐 처음부터 코끼리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그것을 다 감내하고 이겨냈기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옆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택은 너무나 만족스러운 선택이었고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고 그걸 통해서 오늘 메시지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에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뭐 길게는 아니지만 한 그 2년 그 유학 생활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석사 유학이었죠. 그때는 전자공학 석사를 마치고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경험이었어요. 그 미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굉장히 그때 이제 그 삼성전자에 거의 취업도 확정되었고 굉장히 뭔가 나름 호기로운 상태로 미국에서 이제 한국 공항에 딱 들어온 거죠. 그랬는데 공항에서 딱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가슴이 확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냥 뭔가는 알 수 없는데 이상하게 뭔가가 이렇게 답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뭔지는 모르겠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조이는 것 같고 주눅드는고 아니 상태는 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뭐 좋은 직장 앞두고 있고 회사를 또 다녔고 굉장히 촉망받게 다녔죠. 근데 뭐지 이게 뭘까 했던 느낌을 아주 잊을 수가 없는데 돌아보면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뭔가 모든 것이 비교 대상인 겁니다. 모든 것이 비교 대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엄친아 엄친딸 얘기 잠깐 안 드렸잖아요. 그냥 이런 겁니다. 태어나서 뭐 언제 유치원 가고 어느 대학 뭐 어느 좋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요새는 뭐 중학교도 굉장히 신경 써서 가잖아요. 특목고 때문에 그렇죠? 그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좋은 초등학교 가야 되고 그렇게 막 그 한 발 한 발 가는 그 동기들도 다 같이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대학교도 이렇게 다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졸업하면 또 다 같이 또 취업해야 되고 결혼해야 하고 시집 가야 되고 애 낳아야 되고 집 사야 되고 이게 뭔가 무슨 토니바퀴처럼 탁탁탁탁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 거기서 조금 뭐 대학 떨어졌대 아니면 뭐 결혼을 못했대 시집 못 갔대 아니면 뭐 애를 못 낳고 있대 정말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비교 대상인 거예요. 그때 느꼈죠. 미국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사실 미국에 있을 때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거든요. 내가 거기서 러닝바람으로 돌아다니든 뭐 그냥 한 일주일 목욕을 안 하고 돌아다니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뭐 무슨 범죄만 안 저지르면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보니까 다시 그 갑옷을 확 입은 느낌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런 것들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찌들어 살고 있었는지 그런 상황에서 정말 또 동양 문화가 그렇잖아요. 모나면 돌마른다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데 이것을 자신 있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으며 그것을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들도 거기에 끼워 맞추고 그리고 그 열차를 놓치면 나는 정말 굉장히 크게 도태되는 것 같고 실제로 제가 그랬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원에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자퇴를 했죠. 너무나 힘들어서.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리고 군대를 뒤늦게 갔고 그때 정말 삶에서 정말 바닥을 쳤죠. 저도 정말 비참했죠. 왜? 늘 굉장히 앞서가는 열차에 늘 같이 따라가다가 거기서 확 낙오되는 이런 느낌. 아마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 정말 이런 것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실 거고요.
지금도 있으실 거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메시지는 더 값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내 안에 모두 다 빛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빛을 밝히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지 그것을 가리고 숨기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누구나 그 빛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갑옷을 입고 있는지를 모르면 아무도 그것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 나중에 그 저에게 제가 주의할 점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갑옷을 입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벗겨주려면 내가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상담할 때 대원칙이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저는 절대로 대리 신청을 받지 않거든요. 본인이 본인의 문제의식, 자신의 삶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지만 상담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 없이 그냥 뭐 엄마가 보내서 뭐 그냥 남편이 보내서 부인이 보내서 그렇게 등 떠밀려 앉아서 앉은 사람들은 상담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누가 보내서 온 사람들, 영혼 없이 앉았다가 가는 분들, 안 그래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자신이 의지가 있는 분을 상담을 받기 위해서 엄격하게 대리 접수는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 안에 정말 그 빛을 따라간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도 그 기로에 서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알죠. 특히 이제 그 좋은 직장에 그리고 또 이제 좋진 않더라도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 월급을 받고 있다가 그것을 놔야 할 때 사실 그것은 굉장히 놓기 쉽지 않은 유혹이죠. 정말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독적입니다. 월급이라는 건 정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냥 많은 분들이 현실에 타협하고 그냥 이것도 나쁘지 않잖아. 이렇게 내 안의 빛을 꺼트려 가게 되죠. 하지만 진정 내 안의 빛을 밝히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거저 얻어지는 건 없어요. 뭔가 내가 그 롤러코스터처럼 롤러코스터가 저 위로 가기 위해선 일단 한번 떨어져야 되잖아요. 한번 떨어져서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 저 높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딥이라는 세스 고든이 명작이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책이죠. 얇은 책인데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이렇게 구덩이를 지나는 순간이 온다. 그 깊은 바닥을 치는 순간이 오는데 바로 이 바닥이 있기 때문에 그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그 포기한 사람들의 과실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다. 그래서 무언가 시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딥 구덩이에 통과할 각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자들은 그 과실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안에 있는 빛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꽃피우고 싶어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있다고 믿는 것과 없다고 믿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 용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용기가 될 것이라는 것. 근데 하나 제가 꼭 당부드리자면 뭔가 결단을 내릴 때 너무 갑자기 뭐 일도 양단하듯이 갑자기 큰 결단을 내리는 건 위험합니다.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작은 선택이 모여서 큰 결단이 되는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그 혹시 그 마음의 불꽃을 찾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 내 불꽃을 위한 그 작은 첫걸음 하나부터 내다보시기를 바란다는 그 작은 첫걸음이 나중에 굉장히 큰 결과를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 희망을 가져주시길 물론 그 과정이 호락호락하진 않겠지만 반드시 멋진 불꽃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해드릴 것이라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메시지였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 영상에도 좋은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